그 밑에,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2023-18 그 문제부터 다시 풀었습니다. 그래서 3-18 문제 답은 2번이었고 52번에는 뭐였죠? 예, 유당 1번이었고요. 19번에는 2번이었고요. 밑에 맨 마지막 문제는 4번에 2번입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지금 7페이지 하고 있고요. 7페이지 23번 제일 위에 문제는 1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1번 그 다음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28번 유당이 맞아요? 아, 전 페이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유당.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유당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7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한번 뭐 지금 설명드려갖고 당연히 푸시겠지만 설탕을 가수분해해서 생기는 포도당과 가당을 해갖고 만든 혼합물 뭐라고요? 예, 전화당입니다. 전화당의 성질이 오는 것은 예, 인버터제입니다. 인버트 뭐 이런 단어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분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심하시면 하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46번 공방 그거 3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하고 만난 거죠? 전화당은 아까 그 설탕이니까 과당과 포도당이 만나겠죠. 뭔가 하나가 틀린 게 나왔죠? 포도당과 메가당 예,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단맛이 더 강하다는 얘기. 예, 그리고 그 밑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락토즈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락이라는 건 아까 우유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 32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22번의 답은 유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뒤에 내용인데 뭐 미생물 검사하는 것 중에 대장균 검사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배지가 유당이라는 것까지 아시면 정말 완벽하시게 아실 것 같아요. 1번입니다. 그러니까 34번의 답은 1번인데요. 사실 지금 수준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암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배울 때 딱 기억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다시 기본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3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단당류하고 35페이지 이당류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에 있는 당 유도체, 당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그건데 여기는 그 당 유도체는 당 알코올만 아시면 됩니다. 알코올 말 그대로 알코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자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형태가 있는데 그 단어는 모르시고 유도한 거는 알코올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뒤에 다 톨이 붙습니다. 사실 예, 톨이라는 단어가 붙고 근데 그럼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겠죠? 뒤에 톨만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그러니까 찍어드릴게요. 세 번째가 자이로스잖아요. 자이로 톨 이건 다 맞춥니다. 틀리는 분은 없죠. 상품이잖아요. 두 번째에 나옵니다. 글루코스가 옛날에는 솔비톨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소르비톨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소르비톨이 글루코스의 당 유도체입니다. 글루코스가 뭐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포도당을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죄송한데 옆에 제 교과서 제 교재요. 35페이지 위에다 올려놓고서 한번 보세요. 그 포도당에 글루코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O 옆에 자이로스 써 있죠? 저 같으면 가로치고 자이로톨이라고 써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얘가 자이로스의 당 유조체는 자이로톨이구나, 당 알코올은 자이로톨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요. 포도당 위에다가 소르비톨 써놓으시면 아 글루코스의 당 유조체는 소르비톨이구나 라고. 원래 옆에 가락토스, 둘시롤 이런 것도 시험에는 다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글루코스, 솔비톨만 아시면 됩니다. 당 유조체는 당 알코올이라는 거고요. 아까 소르비톨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조금 이따 볼게요. 아까 당 유조체 보고 가죠. 그 문제 제 교과서 6페이지 볼게요. 아까 질문하신 중간에 당 알코올 나왔습니다. 중간 찾으셨죠? 6페이지 중간에 2020년도 1회차 48번 문제 풀 겁니다.
뭘까요? 당알코올 4번이 답이고요. 그 밑에 18번 문제 뭘까요? 자이로톨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요. 다 아시는 거죠? 자이로톨이 답이고요.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문제가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요. 한번 지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글루코스가 솔비토로 바뀐 거,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은 죄송한데 지워주십시오. 못합니다. 5번 문제 자체 다 지워주십시오. 딱, 예, 2-5번을 아예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2-56번은 아까 답은 2번이었고요. 2-5번 지운 문제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로 뒤에 배울 겁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이거 죄송한데 암기해 주세요. 써줄게요. 그러니까 답은 이시노톨 제가 표시해 드렸죠? 그냥 이노시톨, 이시노톨 저도 잘 입에 안 있는 알코올인데 이노시톨이 고리 모양으로 생겼다, 육각물이다 이렇게 제가 이론에서 말씀 안 드리는 건 한 번 나온 문제라서 이런 거는 원래 교과서에 다 뺍니다. 근데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예요. 이거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2번인가요? 2021-12번. 자, 만니톨입니다. 과포갈만의 만노스의 당 유도체가 만니톨이고요. 지금까지 그 하얀 거 붙은 게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거 지금 좀 단 맛이 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시면 원래는 이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10분 가공에 나오는 건데 앞에 놓으면 이렇게 한번 볼 때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는 지금 다 답이 표시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페이지 중간 정도까지는 다당류부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3-52번은 뭐예요? 예? 3-52. 3-52가 어디 있을까요? 콩나물에 덫에 많은 유당. 예. 예.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모르고 똑바로 듣지 않으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다른 데는 솔직히 다 이렇게 펴놓고 해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한테 죄송하다 느끼면서 반대로 생각된 게 있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안 조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조세요. 근데 선생님들 감사한 게 조시는 분이 없어갖고 되게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이제 조금 힘들지만 다당류로 가겠습니다. 다당류 35페이지 기본서 설명 드릴 거고요. 그 옆에다가 제 5페이지 그걸 딱 옆에서 펴놓으시면 같이 보시면 편할 겁니다. 우선 다당류 뭐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기본서에 전분이라는 개념 있죠, 그죠? 35페이지, 그죠? 넘겨서 글리코겐, 셀룰로스, 팩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나올 만한 것만 추려 놓으신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조금만 외우셔도 돼요. 다행인 건 뭐냐면 얘네들은 다 포도당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교재 보면 포도당 밑에 있죠. 얘네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를 분해하면 뭐가 돼? 그럼 포도당이 답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분부터 살펴볼게요. 전분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으로 구분됩니다. 떡지주 기능사 하신 분들은 더 잘하시겠는데 이거는요. 말 그대로 맵살, 찹쌀 이런 기준이 되죠. 그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35페이지 보면 아밀로즈는 한 줄로 쭈르륵 이렇게 계속 말린 형태로 회전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앞으로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옆에 아밀로펙틴이라는 녀석은 그런 줄을 기준으로 하고 옆에 가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지가 나와 있죠. 예.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계속 많이 유용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찹쌀은 아밀로펙틴만 있는 거고요. 맵쌀은 아밀로즈가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그 특성 쭈루룩 설명 중에서 알파 이스나 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포도당 6개 단위로 된 나선형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회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에서 쭉 일직선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나선형이라는 거는 아밀로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으로 보면 펙틴은 가지라는 거 표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아이오딘이라는 뭐냐면 옛날에 선생님들 요오드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오드가 이제 아이오딘이라는 표현인데요. 그게 아밀로즈는 청색, 얘는 적색, 청적이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맵쌀을 아까 말씀드렸죠. 아밀로즈가 들어가 있다고요. 함유량은 적지만 아밀로즈 때문에 청색을 띱니다. 그래서 맵쌀, 찹쌀 구분 못하면 아밀로즈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요오드 반응을 보면 청색이 됐을 때는 아 아밀로즈 맵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적색으로 되면 아밀로펙틴 예 찹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시고요. 아 옆에 설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36페이지 핵심 키라고 보면 그부터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맵쌀은 아밀로즈가 20-30%밖에 없으나 얘네가 되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아이오딘 실험에 있어서 맵쌀은 청색이다 이런 말 있고요. 찹쌀은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져서 적색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는 끝났습니다. 글리코겐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이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글루코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아시면 몸에 그러니까 저희가 포도당이라는 거를 다 쓰지 않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간하고 근육에 있다 정도만 상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문제는 저 못 봤어요. 다른 시험에 있는 거를 못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글리코겐이라는 녀석이 있고 셀룰로스가 있다, 펙틴이 있다 정도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펙틴입니다. 펙틴에 거기 보면 파란색이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펙틴이라는 거 왜 우리 저희 응고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 전 단계 전이라는 거 프로 개념으로 써 프로토펙틴이 그 파란색이 있으면 펙틴으로 돼갖고 제일 성분이 된다, 굳는다 이런 뜻인데 자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프로토가 펙틴으로 가려면 7% 이하여야 되고 칼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이하여야 되고 칼슘 두 분자가 필요해, 금속 성분인 칼슘이 필요해 이런 표현인데요. 그것만 아시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포유류 저세 많은 이당류는 1번 유당이죠. 그 다음에 프로토펙틴이 펙틴에 뭐 계를 해서 올바른 것은 7% 이하 칼슘 예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교과서 제 책이고요. 5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 포도당 제일 밑에 전분 뭐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글루코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분해되면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왜 제가 글리코겐하고 셀룰로스를 옆으로 놨냐면 아까 뭐 알파 1사 뭐 이런 거 보셨죠? 그게 서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 줄맞추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다당류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다당류를 물어보는 시험은 이당류하고 그러니까 단당류하고 이당류가 답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당류는 엄청 많습니다. 이론은 그렇고요. 넘기셔갖고 문제를 한번 풀게요. 7페이지 제 교과서 7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다당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거부터 푸겠습니다. 딱 한 문제 있네요. 다당류와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거는 답은 4번인데요. 그 위에 그 아까 문제 푼 거지만 대장균 검사에서 필요한 배지 성분은 뭐 유당이라고 했는데 옆에 숫자 써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아까 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앞에 번호가 있고 뒤에 번호도 있냐고 그러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번호만 넣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제가 실어놨는데 정말 똑같은 걸 또 실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문제에 뒤에 막 많이 딸려 있을수록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푼 문제, 그러니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답인데 2번 정도 이상 나왔다는 의미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전부 문제 풀겠습니다. 22번 풀게요. 뭐죠? 예, 적자색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그러니까 죄송한데 옛날이라고 보라색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적자색입니다. 그다음 밑에 6번에는 사실 이것도 엄한 문제인데 아밀로펙틴의 함량입니다. 사실 아밀로즈로 나와도 답은 됩니다. 근데 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밀로펙틴이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전분을 이거는 예 다른 문제인데 한번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2번은 뭘까요? 예, 물엿입니다. 사실 이 전분 가공품이라서 이것도 뒤에 가공 파트에 또 나옵니다. 예, 지금 아실 수 있는 분은 푸셔도 될 겁니다. 그다음 밑에 그러니까 42번의 답은 물엿이었습니다. 2번이옵니다. 44번은 몇 번일까요? 그쵸.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글루코스가 포도당이고 글루코스를 저장하는 게 글루코겐이고 예. 그래서 답은 4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밑에 나오네요. 바로 1번은 뭐죠? 그렇죠. 글루코스가 글루코겐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답이 뭘까요? 예. 1번입니다. 1번. 예? Q-1번의 답이 뭐예요? 1번. Q-1번. 예, 1번입니다. 저장 형태로 물어봤기 때문에요. 글루코겐입니다. 포도당이 변해서 글루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환원당 감미도 이거 다 맞죠, 저희? 맞습니까? 표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헷갈리네. 환원당 봤나요? 뒤에 8페이지요. 안 풀었습니까? 예, 그럼 봐야죠. 아까 환원당 생각나십니까? 요겁니다. 자당을 뺀 나머지. 예? 그래서 문제의 답은 자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자당을 외우면 안 되죠.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암기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미도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감미도는 자당을 기준으로, 설탕을 기준으로 위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과당, 전하당, 자당, 그 다음에 포맥, 간류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문제 볼 거고요. 첫 번째 49번 문제는 뭘까요? 예, 제가 말씀드려갖고 예, 1번 설탕이고요. 그 다음 밑에 36번은 예, 3번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설탕이 답이고요. 답은 1번하고 그 다음에 36번은 3번이었습니다. 그다음 감미도 60번은 뭘까요? 과당입니다. 맞아요. 60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밑에 52번은 뭘까요? 과당을 하도 맞히니까 과당만 외웠거든요. 옛날에. 그거 빼버렸어요. 전하당입니다. 맞습니다. 뭐 사카린 이런 게 나오면 압이죠. 근데 그런 건 안 나옵니다. 문제. 예. 그래서 지금 60번에는 1번이었고 52번에는 2번이었습니다. 4번은 어떻게 될까요? 2번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1번 아니구나. 다시 한번. 참 어렵죠. 이거는 막 뜨문뜨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예, 2번이다. 치사하게 순서대로 물어봐야지. 뜨문뜨문 지금 보면 뭐 과당, 설탕, 맥당, 유당 이런 식으로 물어봤네요. 그죠? 2번입니다. 2번.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엿당, 메가당이죠. 메가당이 말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간에 있는 문제고요. 56번, 55번 둘 다 말타제, 말테이스 다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다면 여기다 써놓을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말타 아제가 사실 기본이거든요. 말타 아제라고 쓰시고요.
하나 더 쓰시면 여기 이성화당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성질이 다른 거예요. 원래 같은데 같은 물질인데 그러니까 단당류는 서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하고 분자구자가 약간 뒤에 이제 뭐 물론 그러니까 성질만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질, 뭐 이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이것도 빼도 돼요. 빼도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다 해드리니까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말타제, 말테이즈 다 표시하셨죠? 1번, 1번이요. 그러니까 56번, 55번 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두 문제 풀게요. 그 7번은 이제 뭐 아시겠죠? 포도당, 이성화당이고요. 이거는 그 마지막 문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답만 표시하시고 다 강사님 중에 55번에 몇 번이요? 예? 55번. 둘 다 1번, 56, 55, 1번입니다. 다. 1번. 말타제. 예. 똑같은 단어인데 읽는 거가 틀려서. 그다음에 7번 이성화당 했고요. 마지막 문제는 답만 표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단백질까지 다 한 다음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신 분은 대단할 거고 제가 표시를 꼭 해놓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답은 4번입니다. 3번이 왜 안 되는 건 아실 것 같아요. 예, 정확하십니다. 질소 들어가면 무조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호환호화 전까지는 다 문제 푼 거죠. 그러니까 9페이지 전까지 답이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체크하셨죠? 예. 이게 왔다 갔다 거듭 죄송합니다. 제 교재랑 상할 텐데 이게 안 되네요. 시간이 몇분이죠? 4시간이요? 빨리 저기 탄수화물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예. 마지막이랑 4번이 맞죠? 이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아파요. 네, 다음부터는 정말 이게 딱 세 번 나눠서 하는 거는데 오늘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그 다음번은 정말 힘듭니다. 강사님 책에서는 잘 찾겠는데요. 예. 여기 번호 찾기가 막 그쵸.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그걸 예. 일부러 요거 조금 설명해드리고 요 문제를 풀어야지 좀 이해한다기보다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 교재를 써야 되는데 이 교재가 좀 틀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남들이 제일 많이 보는 교재이라서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그만해요? 아니요. 한사월까지 끝내죠. 그럼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아니 빨리 하고 끝내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깨 한번 피시고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교과서 37페이지고요. 이제 탄수화물의 어떤 변화되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예요. 호화, 노화, 호정화 이런 단어를 모르실 분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쌀을 익히는 게 호화입니다. 쌀이 익은 쌀입니다. 익은 쌀이 가만히 놔둬갖고 방치돼갖고 딱딱해지는 게 노화입니다. 그 다음에 호정화라는 거는 물을 안 넣고 가열했을 때 변화가 나오는 게 호정화. 호정화 같은 거는 조금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방송에서 보면 덱스트린화 이런 거 많이 쓰니까 혹시 들으신 분도 있고요. 호화, 노화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호정화 설명해드릴게요. 호화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밥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고 온도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되게 그 화학적으로 설명한 게 쭉 설명한 게 이게 그 그림 밑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익히는 거예요. 밥 넣고 밥 짓는 겁니다. 전분에 물을 넣고 저어서 가열해주면 점성, 물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라는 거는 두 개의 다른 성질, 고체 액체, 기체 액체 이렇게 이런 두 가지가 합쳐지는. 그러니까 원래 쌀은 우리가 그거 아시죠? 밥은 왜 찔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과 온도를 그걸 이용해서 익히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단한 쌀에 물이 들어가서 약간 물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콜로이드 용어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쌀에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열 운동에 의해서 뭐 물 분자 뭐 밖으로 침투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딱딱했던 구조를 뭐 없앤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선생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표현들이에요 다. 근데 어려워요. 어렵죠. 용어가. 용어 어렵죠. 근데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제가 요약서에는 있지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분 얘기고요. 아이고. 호화, 노화, 베타, 알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 나오는데 억울한 게 뭐냐면 베타를 암기하시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를 외우시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 드릴게요. 쌀을 원래 생쌀은 베타 전분입니다. 그 성질이. 근데 익히는 과정. 아, 제가 잘못 썼어요. 반대로 썼어요. 예. 이게 제 요약서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설명드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타가 익히는 과정은 알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알파화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말 자체는 알파로 바뀐다 내지는 알파화된다. 그럼 반대가 뭘까요? 노화라는 개념이고 익은 쌀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다시 베타로 되는 거죠. 딱딱해져서 소화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베타로 된다 아니면 베타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결론에 암기하실 부분은 제 요약서에 있지만 교과서를 보면서 이해를 조금 해볼게요. 37페이지 중간쯤에 나오는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호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밥짓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교재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빼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수분 보면요. 그러니까 전분의 종류에서는 좀 건너뛸게요. 잠깐 여기가 틀렸거든요. 이게 두 번째 수분 보시죠. 우리가 밥짓기 할 때 물이 적으면 좋을까요? 안 되죠. 예, 물이 많으면 좋다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온도는 뭘까요? 높으면 사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왜 그 수비드 이런 거 할 때부터 그러니까 60도 이상이면 무조건 익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도 이상이면 오케이 밥 짓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최저 60도 전후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가 촉진돼 이런 말이 밥 잘 익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산성 알칼리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어렵네요. 그 pH 농도를 보면 산성과 알칼리, 중성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요약서 쓸 때 보면 이쪽에 있으면 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H 7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7보다 낮으면 산성이다라고 얘기하고 7보다 높으면 알칼리라고 하는데 자 그림을 제가 일부러 그린 게 호화 물론 우연이지만 호화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알칼리에 얘가 잘 호화된다라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림을 가운데로 보고서 아 이쪽에 노화가 있었지 그러면 아 산성 쪽이면 잘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기준으로 해갖고 제 요약서에 있습니다. 다 호화는 뭐더라? 알칼리성이면 잘 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이론을 설명해드리고 책을 볼게요. 알갱이가 작은 게 빨리 익을까요? 큰 게 빨리 익을까요? 자 암기하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가 잘 되고 작은 덩어리가 노화가 잘 됩니다. 자 생각을 반대로 하면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문제는 호화가 잘 되냐 안 되냐 요인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 안 하시면 아 이게 뭐지? 자 이제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큰 게 잘 됩니다.
호화가 잘 됩니다.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큰 거를 그려놓고 호화가 잘 되는 거. 여기 이렇게 그렸다고 얘가 노화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살표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큰 게, 그러니까 알갱이가 큰 게 수분을 빨리 흡수합니다. 작은 게 수분이 작은 것들이 빨리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밀로를 쓰기 싫어갖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밀로펙틴입니다. 펙틴이 잘 되고 아밀로즈가 이쪽은 잘 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암기하시는 거 이상 드린 거고 저도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시간 지나면 알갱이 큰 게 뭐였다? 이게 헷갈리니까 큰 게 잘 되고 작은 게 이쪽에 노화는 빨리 됩니다. 펙틴이 호화는 빨리 되고요. 아밀로즈가 노화는 빨리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펙틴이 잘 된다. 자, 우리 맵살, 찹쌀 중에 어떤 게 빨리 익습니까? 찹쌀이죠. 찹쌀이 빨리 익고, 그 다음에 노화는 왜 우리 떡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맵살이 빨리 되죠. 그리고 아밀로즈가 빨리 되는 거. 왜 찹쌀은 왜 냉동 보관해서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펙틴이 호화는 빨리 됩니다. 찹쌀이 빨리 됩니다. 노화는 아밀로즈가 빨리 됩니다. 이게 말장난 시험이라서 이게 한번 헷갈리시면 한없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울 때 펙틴, 로즈로 외웁니다. 펙틴이 빨리 잘 되고 로즈가 이쪽은 빨리 되고 큰 게 호화가 잘 되고 작은 게 노화가 잘 되고 나머지는 다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두 개 개념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펙틴은 아까 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받아들이겠죠.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호화가 빨리 됩니다. 아밀로즈는 왜 노화가 빨리 될까요? 그러니까 가지 구조에서는 수분을 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긴 거니까 수분을 빨리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한다는 게 한번 써놓고서 한번 생각을 차분히 해보세요. 결론은 펙틴이 잘 되고 아밀로즈가 잘 되고 이게 적어놓으셨죠?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보고 있었던 중인데요. 37페이지 중간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분의 종류는 이 교과서 틀려갖고요.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넘어가고요. 회절도는 좀 이따 볼 일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가 더 좋은데 그냥 회절도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은데 유형이. 이게 X선 회절도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여기 알파 베타 성분을 그러니까 X선을 쏴봤어요. 과학자가. 그랬더니 그림이 요 밑에 있는 네 가지 형태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A, B, C형은 생감자, 생전분, 베타형이 생전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A, B, C형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옆에 마지막 그림은 호화전분, 알파라고 된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V형이 나왔다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그리고 문제가 한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틀리셔도 될 문제지만 이따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V가 호화형 전분이었습니다. 넘길게요. 가볍게 가시고요. 그거는 아까 노화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기서 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노화는 알파화 되는 걸까요? 베타화 되는 걸까요? 그렇죠. 베타화가 중간에 보면 그 색깔이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빨리빨리 보면요. 정의부터 보면 전분의 오래 그대로 나왔을 때 얘는 익은 밥입니다. 익은 밥을 가만히 놔뒀을 때 딱딱해지는 거. 그 다음 줄은 베타 전분. 그 다음 줄은 베타화. 그쵸. 마지막은 이렇게 되면 소화율이 떨어진다. 다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을 볼게요.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이 지금 노화는 어렵다고 했죠? 로즈가 잘 되면 펙틴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분은 알으셔야 되죠? 어느 정도에서 제일 잘 되죠?
30에서 60% 정도 사이에서 제일 잘 납니다. 그래서 수분을 빼죠. 네. 노화 안 시키려고. 그러면 30% 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화가 잘 안 되겠죠. 30에서 60%라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거니까 맵살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온도 어디가 될까요? 이거는 다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냉장고에서 났냐, 뭐 실온에서 났냐 이런 문제죠. 냉장고에서 노화가 더 빨리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맵살 떡 같은 거 뭐 이렇게 냉동실에는 그건 답이고요. 냉장실에 놓을 바에는 차라리 실온에서 넣어갖고 먹어라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냉장실 온도가 2도에서 5도입니다. 이거 문제 엄청 나옵니다. 2도에서 5도, 2도에서 5도. 온도도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암기하셔야지 나중에 편합니다. 0도가 없다는 게 중요하고요. 냉장고 온도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pH는 아까 노화니까 이쪽에 있었다. 산성. 대충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고 가죠. 그래도 정리를 한 차원에서 제 교과서 9페이지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중간에 뭐 칠한 게 있죠. 이게 오타 부분인데 직원분이 잘 아주 저를 이 틀린 교과서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요약본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이렇게 하얗게 칠한 다 거의 칠해주셨죠? 한 번만 제가 이렇게 밑줄을 저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둘 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를 조금 바꾸셔서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요인에서 전분의 종류 있죠? 네오박스에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저는 이거 그냥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바꿀게요. 오른쪽 호화 부분부터 좀 먼저 채우겠습니다. 호화 부분부터 박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입자가 큰 거, 그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걸로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큰 거, 그다음에 노화 부분의 박스에는 입자가 작은 거 써놓고요. 호화 부분 밑에 아밀로펙틴, 그죠? 예, 펙틴이 많을수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에 박스에는 노화의 밑에는 아밀로즈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많은 거로 통일하는 예, 이게 헷갈리다니까요. 긍정적으로 외우시는 게 암기하시는 게 더 편해요. 적을수록 많을수록 하고 한쪽 포인트를 잡으세요. 제 방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헷갈린 게 크기 사이즈였거든요. 반대로도 돼요. 논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작을수록 더 호화 빨리 되는 것 같거든요. 작으니까 더 물 그러니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상은 자유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요거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변동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잘 되는 거 기본으로 갖고 계시고요. 억제는 대부분 상상하실 수 있어요. 노화를 억제하는 거는 제일 끝에 보면 아밀로펙틴이 많을수록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수분 10% 이하 아까 저기 30에서 6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냉동 보관, 그다음 뭐 설탕이나 이런 어떤 첨가제 넣는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호정화는 조금 놔두고요. 호화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문제 풀 거예요. 지금 9페이지예요. 3-19번 답이 이거 자외선입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말씀드리는데 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이런 거 다 암기할 수 없어요. 상식적인 부분에서 푸실 수 있거든요. 생뚱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외선이 왜 나와? 영향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니다라는 생각 드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공식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9번은 2번 자외선이고요. 2번은 4번의 자외선입니다. 다 자외선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0번도 자외선이고요. 4번 답입니다. 그래서 그 40번은 뭘까요? 이제 막 대답도 안 해주시네요. 호화. 예, 2번 호화입니다. 그죠?
어려운 말 써 있는데 대충 물, 가열 뭐 이런 게 들어가면 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긴 있어요. 근데 자 2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 3번? 개념이니까 하나씩 볼까요? 1번 그 지문의 1번은 무슨 얘기일까요? 노아. 노화죠. 2번은 뭘까요? 아직 안 배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호정화라는 개념입니다. 덱스트린 되는 거. 3번이 뭐죠? 답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읽자고 한 게 이런 게 지문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 미셸 구조 뭐 이런 거를 깨져서 뭐 이런 거 이럴 필요 없잖아요. 대충 의미가 보니까 60도 이상부터 읽어. 물 가열 다 뭐 이런 거 있으면 3번이 답이겠죠. 3번이 답입니다. 2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호화 마지막 문제는요. 감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 같을까요? 어려운 것이지. 선생님들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예,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호화 노화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문제 다 되셨죠? 그 다음에 노화 말씀드릴게요. 8번이 두 개나 있네요. 위에 있는 8번은 뭘까요? 답이 노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목 써 있다고 그 제목만 딱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두꺼운 말은. 그다음 밑에 있는 8번은 그러니까 위 3번이요, 3번. 저 1번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혼나가서요. 예, 위에 있는 8번은 3번이 답이었고요. 밑에 있는 8번은 답이 뭘까요? 이거 모르시면 진짜 화납니다. 8번? 밑에 있는 거? 3번. 3, 4번이 뒤에 있거든요. 3번. 저 이거 틀리면 화날 겁니다. 3번입니다. 아시죠? 3번 맞죠? 몇 번이에요? 예? 잘 안 들립니다. 44번에 44번이요? 3-44 맨 예. 44번. 예.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시는구나. 예, 번호가 헷갈리시는 그 뒤에 8번 하여튼 3번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페이지 넘기셔갖고 볼게요. 그래서 42번에는 뭘까요? 찹쌀? 예, 찹쌀 약간 헷갈리실 거지만 찹쌀입니다. 예, 고구마 옥수수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잠깐 언급할게요. 지금은 가장 어려운 게 찹쌀. 물론 둘 다 찹쌀보다 못합니다. 근데 옥수수 하고 고구마하고 비교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노화가 쉽죠? 감자 고구마가 더 빠릅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42번에는 하여튼간 찹쌀 전분 2번이 답이고요. 1번에는 그 밑에 있는 1번에는 2번 똑같은 답이고요. 그 다음에 51번은 뭘까요? 두 개인가요? 30, 60? 똑같은 찹쌀 전분이에요. 이게 헷갈리신 것 같은 게 제가 잘못한 게 그러니까 이해 갑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두 번째 문제 여기 이제 지금 10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 24년 Q-1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문제 번호입니다. 근데 문제 쫄래쫄래 써 있고 뒤에 번호들 또 있죠. 그거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다른 회차거든요. 근데 문제가 제가 한 칸을 떼야 되는데 그 다음 줄에 12년도에 1-19번이 있으니까 1-19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많이 되는 거는 많이 나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래서 Q-1은 아까 적었고요. Q-51은 뭐죠? 답이? 1번입니다. 2호입니다. 그 다음에 Q-9번이요. 30에서 60. 예, 3번입니다. Q-18번은요. 문제가 정말 너무 엄하지 않습니까? 30에서 60은 아시잖아요. 그거 빼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수분 함량이 15%? 10%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에서 60을 좀 여러 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18번에 2번 답이고요.
59번은 뭘까요? 3번. 18번은 삼- 몇 번이에요? 3번. 답이? 예, 2번입니다. 밑에 이제 59번은 뭐죠? 답이? 3번. 상호 패키니 함정 마이너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팩틴 로즈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잘 되는 기준으로 봤죠. 로즈가 잘 되면 팩틴은 잘 안 됩니다.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7번이요. 그 37번하고 밑에 있는 32번을 맞히시면 거의 1번. 37번 1번? 다시요. 아니야? 노화가 느리다가 아닌가? 전부는 노화된 정보 수학을 받고 이게 헷갈리죠. 1번 봐요. 그 뭐죠? 1번 질문이 입자가 크면 노화가 느리다. 아까 뭐죠? 크고 작고잖아요. 작으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면 느린 거죠. 그럼 포화가 되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틀린 것은 이제 4번? 4번? 이게 이렇게 보면 이 문제의 답은 4번인데요. 정말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1, 2, 3에 너무 지치세요.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60에서 2호잖아요. 저희 너무 단순하잖아요. 기죠 이거. 근데 얘가 1번 질문에 안 넣고 끝에 놓습니다. 그러면 대본이 다 틀리세요 이거. 37번의 답은 4번이고요. 그 밑에 32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 예, 3번이 답입니다. 그 밑에 45번까지 풀겠습니다. 45번에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 확실한 거는 잘 질문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1, 2번 질문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우선 영어를 못 읽으면 그러실 수 있는데 넘어가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3번? 예, 3번입니다. 알파화입니다. 47번은요? 네,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 45번 3번이었고 47번은 1번이었습니다. 순서만 바꾼 겁니다. 25번인데요. 어려운 문제라고 아까 그림 뭐 X선 썼을 때 있죠? 그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답은 4번인데요. 하실 분들은 뭐 확인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아까 그 교과서에 있던 거 그 문제거든요. 그 그림이거든요. 마지막에 4번이라고요? 네, 25번. 4번입니다. 21년도 3-25번 페이지 37페이지 참조라고 제가 써드렸잖아요. 그건 한번 그림 보시면 아까 동그란 거 4개 나온 거 있었잖아요. X선 썼는데 그 그림이거든요. 네. 굳이 암기하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 포화된 거는 알파형이잖아요. 그거는 V 형태를 띈다 정도만 아시면 이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호정화 25번이 4번이에요 그냥? 이종원 예 4번입니다. 기왕 왔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호정화하고 이제 분석만 남았습니다. 교과서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서요. 기본서 페이지가 39페이지입니다. 호정화는 어려운 말로 내지는 뭐 많이 요새는 요리 프로에서 쓰는 그 덱스트린화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 뭐 어떤 걸 생각하면 제일 빨리 될까요? 여기는 식빵의 예를 들었는데 미숫가루 뭐 이런 겁니다. 다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단백질을 우리 고기 굽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카라멜화 한다든지 이런 거 틀린 개념입니다. 얘는 전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숫가루나 토스트 뭐 이런 걸 다 얘기할 때 호정화라는 거. 물이 안 들어간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물이 없이 160도에서 170도로 갑자기 온도를 올리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 밑에 있는 설명이 그거고요. 색깔 변한다 이런 얘기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되게 쉽게 나와요 문제는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그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3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문제 볼게요. 이거는 뭐 호화 문제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밥을 주는 방치 이거 제가 아까 풀었던 문제네요. 그죠? 3번이 답이고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예? 3, 3은 아직 안 풀었습니다. 예, 아니요. 교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정화라는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물 없고 160에서 170 정도까지 덱스트린화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요. 요약본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아까 수분도 마지막에 분석했죠? 기억나십니까? 수분의 분석 방식? 도마가 아니고 뭐라고요? 칼. 예, 칼만 아셔도 되고요. 탄수화물부터 이제 암기 공식을 다음에 단백질 할 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처음 날이니까 그냥 펠링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에 펠링이라는 단어. 정성 시험이죠. 아, 예, 정성 나왔네요. 정성에 아까 뭐라고 했죠? 저기 써 있죠. 안 지웠습니다. 있냐 없냐 진짜 있어? 그게 정성이라고 했죠. 말씀드리지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만 정성 시험이 있습니다. 아까 수분에는 정성 시험이 없었고요. 세 개 다 정량이 시험이었고요. 얼마나 있냐였고 탄수화물에 있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만 정성 시험이 있고 그 정성 시험이 펠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펠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펠링에 보면 예 이거 저 교재로 바로 갈게요. 이제 제 교재로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먼저 볼게요. 9페이지 보면 박스에 잘 되는 원인 정리 꼭 해주세요. 이거 정말 헷갈리는 거니까 아까 큰 거 작은 거 막 그려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정화 지금 배웠죠? 동그라미 두 번째 호정화를 덱스트린화 전분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 없고 160, 170도 미숫가루 토스트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기셔서요. 자, 11페이지 볼게요. 11페이지 위에서 한 문제 빼고 호정화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거기 문제입니다. 문제 호정화 문제 풀고 밑에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34번 문제 풀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걸 알겠죠? 문제 많이 출제된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호정화고요. 용어만 정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번호 58번은 뭘까요? 생뚱맞은 나오는 유화가 답입니다. 이건 호정하고 관련 없는데 제가 한 칸을 안 썼네요. 그 다음에 53번은 똑같은 문제라서 삭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하고 완전히 똑같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다시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58번에 3번? 예, 58번 3번입니다. 제가 한 칸 띄는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두개다 똑같이 외워라고. 예, 밑에 똑같으니까 밑에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되고. 예, 그것까지 호정하고요. 이제 분석 한번 볼게요. 아까 펠링 시험 나온다고 했죠? 펠링만 아셔도 되고요. 얘는 환원당을 이용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환원당 아까 막 생각나실 것 같아요. 환원당을 펠링에 넣어서 뭐 구리가 나오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환원당이라는 단어도 모르셔도 당 내지는 탄수화물이라는 말이 나와서 아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지금 11페이지 중간에 제가 요약된 거 설명드리는 거고요. 박스 밑에 아이오딘 반응, 아까도 설명했을 거예요. 요오드 반응이고 청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세 문제 끝인데요. 49번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엄한 문제고 좀 오류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포기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답만 말씀드릴게요. 청색이고요.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문제 49번의 답은 4번입니다. 힌트는 H2SO4 황산이라는 말이 나와서 산성이기 때문에 청산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를 텐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문제 풀게요. 탄수화물 분석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29번은 뭘까요? 환원 반응을 이용한 당류 시험 방법은 펠링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Q15번 다시 또 환원당을 이용한 검출 방법. 당이란 말이 나오면 펠링이라는 거 꼭 구분하시고요.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단백질하고 지방 배우면 헷갈리십니다.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암기하는 공식이니까. 지금은 탄수화물은 펠링이다, 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조금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큐넷 아직 가입 안 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큐넷 가입 안 되신 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실 수 있으시죠? 집에 가 큐넷 그럼 가입 안 돼 있으신 분 아직 안 계신 거죠? 이제 없으신 거죠? 아, 그리고 공지 있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퀴즈 있습니다. 10문제 좀 오늘 배운 거. 정말 안 원하시면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봐야 되는 의미에서 오늘 배운 거 중에 한 10문제 정도 간단하게 OX라든지 그렇게 문제 퀴즈 보겠습니다. 1등 내지는 1, 2, 3등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표 저 주고 가. 이름표 주고 가세요. 이름표. 예, 예. 더 배우시면 네, 조금만. 화면은 전혀 필요가 없네요. 화이트보드만 있으면. 아, 맞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한번 더 알아볼게요. 여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김진 않으시죠? 아 네. 아이, 그냥. 저쪽에 한번 그러면 네, 다른 바 건데 한번 물어나고. 아, 예. 아, 그러시군요. 운동하니 그러면 저 교재 오늘 안 가지고 하신 분들은 여기다 따로 보관해두면 될까요? 교재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분이 오늘 네네. 두 분이 안 오시고 한 분 포기하신 거잖아요. 현희숙님도 안 오신 거죠? 네, 안 오셨어요. 이 두 분 안 오시고 근데 왜 이게 세 분이지? 서준수는 홍주수님이 놔두고 가셨다고. 그분 이제 포기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두 분은 안 오신 거고 네. 한 분은 포기하신 거고. 그래서 다음 교재가 수업 때 있어요? 이렇게 예. 예. 그러면 네. 요거는 뺐나? 모르겠네. 요건 가져갔다고 체크돼 있는데 영철 쌤이 챙긴 거 아니에요? 제가 드렸어요. 드렸어요. 두 권 네. 드렸어요? 네네네. 네네. 드렸어요. 그럼 주무관님 그 강의실을 보면 운동 있으면 사전에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저 아까 거기 그게 저희 게 아니고 장소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 장소도 한번 가서 거기가 그 전에 공지랑 제가 물어볼게요. 네네. 그럼 장소 어디다 둬도 여쭤보. 네, 저기 저쪽에 주차장 거기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어차피 뒷바닥 2층에 교육장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아. 잠깐 지금 들렸다가 볼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미안해. 응? 안 보여줘. 또 우리 왜요? 왜 미안해요, 선생님? 네? 왜 미안해요? 빨리 좀 먹어요. 그게 연결이 안 됐거든. 근데 거기 하이트보드가 재미없잖아. 뭐가 재미없어?